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장뇌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장뇌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장하고 폐하고 연관이 있는 장폐축도 있고요. 장간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하고 간 건강하고 장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거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것 같아요. 연결이 바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봤더니 이 장뇌축이라고 해서 뇌하고 장하고 뭐 어떤 막대기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장과 뇌가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별개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 미생물을 매개로 서로 기능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장과 뇌 사이에 미생물 자체가 연결이 돼 있어서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gut brain axis 장뇌축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했던 박사님이 이 컬럼비아 대학교의 마이클 거손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뇌는 모든 신체의 운동이나 감각 등의 행위에 관여하지만, 그러니까 뇌가 이제 모든 운동을 다 관여를 하지만 이런 뇌를 조절하는 것은 장이래요. 그래서 장은 the second brain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제2의 뇌가 바로 장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뇌 어느 부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냐 봤더니 우리 개체,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얘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장내 미생물 때문이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이라던가 무드, 기분 상태, 우울하거나 뭐 행복하거나 이런 기분 상태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대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또 뇌도 장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신경세포망을 통해서 박테리아나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을 조절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장내 미생물의 환경 자체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를 수 있냐. 우리가 똑같은 뭐 밥과 김치와 국 뭐 이런 거를 먹어도 왜 사람마다 다른지 봤더니 우선은 장의 이제 외부적인 요인은 당연히 먹는 거겠죠. 우리가 장의 균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식생활이 가장 중요하겠고,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언제 잠자고 언제 운동하고 언제 뭐 화장실에 가고 이런 것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리고 유해균의 감염, 내가 어떤 균 감염이 됐을 때 또 장의 환경들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태어났을 때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는지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생적으로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유전이라던가 나의 뭐 대사 상태, 면역 상태, 호르몬 같은 것도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내부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를 결정짓는 요인들인데, 이로 인해서 내 염증 상태나 내 혈관 상태나 인지기능 상태나 기분 상태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연구가 가장 많이 된 거는 이제 정신과적인 질환들, 자폐증이라던가 우울증, 불안장애에서는 이미 정말 공인이 된 원인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 과학적인 저널 중에서도 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도 병의 원인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매개체들은 다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이 매개물이 뭔지 봤더니 장내 미생물이 분비하는 분비물이라던가 아니면 면역세포 분비물이라던가 이 미생물과 함께 음식을 분해하는 성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현재는 이제 이 동물 실험에서 주로 연구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장에서 뇌로 여러 가지 이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이런 화학 물질들을 계속 이제 신호를 보내잖아요. 분비를 해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이게 이제 뇌질환하고도 연관이 있고 여러 가지 뇌 변화들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동물에서는 초파리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초파리가 알을 낳는데 이 알을 낳는 방식까지도 이 장내 미생물이 결정을 한다라는
좀 굉장히 신선한 이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세로토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장과 뇌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세로토닌은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세로토닌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감정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호르몬이다 보니까 다 뇌에서 분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위장관에서 90%에서 95%가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 어디서 만들어지냐? 이씨세포, 엔테로크로마핀 셀이라고 하는 이 이씨세포가 위장관의 세로토닌 공급처가 되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그냥 뭐 일정한 방식으로 분출이 되는 게 아니라 위장관에서 이 세로토닌이 생성되도록 뭔가 신호를 주는 거는 장내 미생물의 물질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막 화가 났어. 막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났을 때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아드레날린 호르몬들이 막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교감신경들이 막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어때요? 막 화나고 그러면은 막 배가 아프기도 하고 속이 안 좋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장내 미생물의 독소와도 연관이 있다고 말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이때 그냥 장내 환경이 좋아서 복원력이 좋은 건강한 사람들은 이 이씨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우리가 화나는 감정이 있어도 세로토닌이 그때 이제 반응성을 올라가면서 안정을 취하게 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내 연결 경로를 통해서 뇌까지 전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제 진단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우울증이 뭐예요?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던가 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던가 아니면 가바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잘 분비가 안 돼 가지고 생기는 게 우울증이라는 진단인데,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의 생성에 장내 미생물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이 한 연구에서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을 장내 세균들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정상인에 비해서 이런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 이제 비피더스 균들이 부족했대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라는 게 제가 생태계라고 했잖아요. 이 생태계의 총이 다양성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 단순한 뇌 질환일 수도 있지만 장내 미생물과도 연관이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기전은 뇌 혈관 장벽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데, 우리가 흔하게 이제 BBB라고 하거든요. 아까도 이제 질문 주신 분은 BBB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데, 뇌 혈관 장벽에까지 영향을 줘서 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자, 여러분, 그 뇌 혈관 장벽이라는 거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뇌하고 혈관하고 혈관에 있는 혈액하고 장벽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이 뇌랑 혈액을 두고 장벽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통과될 수가 없고 한 번 걸러져서 뇌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에 필요한 물질만 들어와야지 혈액 속에 있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게 그냥 아무거나 다 뇌로 통과하게 되면 큰일 나겠죠. 정말 뇌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BBB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이제 안전한 뇌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 뇌혈관 장벽을 조절하는 것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의 분비물이나 단백질을 통해서 면역 관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허용을 해줘서 들어가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면역 자극을 해서 이제 통과하지 못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것도 장내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그 군집 붕괴, 디스바이오시스라는 말도 중요한데요. 건강한 우리가 장이 건강한 상태라는 거는 무조건 좋은 균만 있다고 해가지고 장이 건강하고 우리 신체가 건강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보면은 그냥 이제 뭐 아무 영향도 없이 공생하는 균들도 있고, 기회만 있으면은 뭔가 병을 일으키려고 하는 기회 감염균이라는 것도 있고 유익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숙주에서는 여러 가지 균들이 이렇게 그냥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가 만약에 우리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항생제를 먹어서 유익균들이 다 죽었거나 아니면 식습관이 잘못돼서 막 설탕이 많은 음식이라던가 가공식품만 먹어서 뭔가 이제 유익균들이 막 줄어드는 환경이 되면 보면 이렇게 두 번째 그림에는 까맣게 이런 기회감염균들이 좀 늘어났죠. 그래서 이 유해균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군집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균형이 파괴되는 요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 군집 붕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서 장벽이 아예 이제 붕괴가 되면 그 기회 감염균도 늘어나고 옆에 있던 2차 감염균, 여러 가지 이제 더 나쁜 균들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아예 그냥 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소장에도 뭐 이제 세균이라던가 곰팡이라던가 이렇게 있지 않아야 될 균들이 많아지게 되면 병이 생기고 이런 나쁜 균들에 의해서 이제 또 단백질들이 막 이제 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뇌 안에서도 뇌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뇌에 나쁜 단백질이 쌓이면서 치매가 생길 수도 있고 뭐 파킨슨병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뇌 종양도 생길 수도 있다. 인플라메이션이나 캔서가 이제 이런 염증이라던가 종양이 생기는 반응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제 코스를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전은 이제 부티르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글자가 제가 지금 많이 써놨는데 요거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도 다 못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있어서 보니까 장내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은 뭔가 이제 먹이를 먹어서 이 미생물들이 대사물질을 배출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트산이라던가 프로피오네이트라는 프로피오산이라던가 부티레이트산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산성 물질들을 대사산물로 막 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부티르산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해요. 어떤 기능을 하냐? 여러 가지 뭐 근육이나 간이나 장에서 첫 번째로 항염증의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장을 보면은 막 조금만 뭔가 이제 뭘 먹어도 계속 설사하고 아니면 변비가 있거나 이런 게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인데요. 이 장이 염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염증 자체도 문제지만 부티르산이 생산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들이 이걸 원활하게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부티르산은 여러 가지 대장 세포에서도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이게 부족하면 이제 대장에 뭔가 이제 뭐 대장암이라던가 이런 나쁜 병들이 발생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위장관의 증상뿐만 아니라 이제 수면에서도 그 쥐에서 그냥 실험을 한 건데 수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부티르산이 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뇌 성장인자라고 해서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조금 나오는 굉장히 소중한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 뇌 성장인자를 통해서 신경이 발생되게 이제 신경 발생을 촉진을 시키고 그리고 계속 이제 나왔던 면역이나 항염증 작용도 뇌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과 뇌 연관성 세로토닌 그리고 BBB의 역할 그리고 부티르산이라는 이제 대사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뇌질환 중에 그 두 가지가 뭐 치매라던가 이제 파킨슨병이거든요. 파킨슨병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자 우리가 파킨슨병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그 세포의 퇴행으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걸음걸이도 느려지고 행동이 느려지고 손이 떨리고 이런 병인데 사실은요 이 파킨슨병 환자들은 뇌에만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자율신경계 증상도 나타나고 이런 위장 증상도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삼킴장애도 생기기도 하고 자꾸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뭐 구역구토라던가 이런 이제 위장 증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예전부터 이 위장의 변화가 병의 그 파킨슨병의 원인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실험에서 보니까요, 이 논문에서 보니까 이제 영어로 써 있어서 제가 밑에다 해석을 달아왔는데, 파킨슨 환자들의 장내 미생물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부티르산 같은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드는 세균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네, 이제 주로 질문들을 제가 지금 보니까 주로 이제 유산균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파킨슨병뿐만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도 보면 네이처 학술지에 나왔는데, 이런 정상인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은 장내 미생물 총이 다양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디스바이오시스 아까 말씀드렸죠? 군집이 이제 이런 균형이 깨지는 군집의 붕괴가 병의 발생이나 진행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이거는 또 한 가지 제가 연구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작년에 실렸던 논문인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 21명, 그리고 정상인 대조군 44명의 대변의 미생물하고 이런 대사 물질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15개에서 변화가, 유의한 변화가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라고 해서 기억력이나 이런 수면이나 여러 가지에 관련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에스트로겐을 합성하는 대사 물질도 그 알츠하이머 치매에서는 감소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바 수치도 감소되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페칼리박테리움이나 슈도모나스라는 좀 좋지 않은 유해균의 미생물 조성이 더 높아져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대사 물질들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크게 올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물론 알츠하이머 치매는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 설명을 할 때 뇌세포가 파괴되고, 뇌세포가 파괴되는 원인은 아밀로이드 베타라던가 타우 단백질 같은 여러 가지 뇌에 이제 나쁜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세포가 파괴되는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단백질이 왜 쌓이는지 아직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장내 미생물총의 변화가 결국에는 이런 면역계를 통해서 내분비적으로 아니면 대사 활동을 통해서 뇌 염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나쁜 단백질들이 쌓이는 게 아니냐, 이런 학설도 있고요. 그리고 병의 발생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예후라는 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나중에 이제 상태에 대해서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과 뇌의 관계 정리를 해보면, 장내 미생물들은 여러 가지 이제 겉브레인 엑시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기도 하고, 뭐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이런 기분 장애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뇌에서도 장애에 영향을 미치겠죠. 뇌에서는 이제 이렇게 뭐 체중에도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장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 조성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장과 뇌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라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